슈퍼스타. 이번 이야기의 시작에서 특별한 도전 속에서 누가 특별한 우승자인가요? 치열한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다. 우선 파란색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힘만이, 레드사이드 출신 중국 선수들도 있습니다. 롱청 찰랑 루준이, 블루 플레이어 힘만이, 나이 28세, 키 169cm, 기록적인 357전투, 285승, 53KO 상대. 그는 링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맞붙었던 빨간 선수 루조녀, 나이 23세, 키 175cm, 30번의 전투, 상대를 상대로 27승 5KO. 이 경기의 심판은 마오진이었습니다. MMA 전설을 계속 시청하세요. 여기는 MMA 레전드 세계 격투 선수권 대회다. 65kg 클래스 대회. 파란색 플레이어는 희만이입니다. 상대는 빨간 편입니다. 중국 출신의 젊은 선수 루준이. 이건 65kg 월드킹이에요. 32인 대결 시조 4인제 경기. 그래서 오늘 밤 두 선수 중 한 명이 또 한 번 경기를 하게 됩니다. 동코치님, 보세요. 이태국 선수 신만이는 300점 이상을 기록했어요. 게임. 이 시기부터 그는 285승을 거두었다. 노가웃 경기는 53회. 그는 상대의 업적만 쓰러뜨렸다. 우리 중국 10대 루준이의 총 성과보다 더 큰 수치입니다. 53번의 다운. 루준이는 총 30경기에 참가했다. 좋아. 이때 태국 선수 희만이는 정반대인 걸 알 수 있겠네. 붉은 편의 중국 10대 루준이가 주인공이다. 희만이가 올라왔을 때도 중간이나 낮은 스윕을 사용해 공격했다. 양쪽이 얽혀 있습니다. 이제 이 얽힘의 거리가 근거리에서 나타납니다. 좋아. 또 미드 스윕. 현재 중국의 10대 선수 루준이는 여전히 더 신중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신만이도 서서히 진격하고 있었다. 단계별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전술입니다. 루준이는 아직도 하나 먹고 있어요. 점차 후퇴하며 전투원을 찾는 전술. 희만이가 무에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킥복싱에 관해서는 우리의 킥복싱 또는 프리킥 규칙, 주먹, 다리, 무릎만 있고 팔꿈치는 없다. 따라서 팔꿈치에 큰 제약이 됩니다. 킥복싱과 무에타이 종목은 그가 이 동작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품의 부분들은 다소 다릅니다. 얽히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적 얽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경쟁이 발생했다. 쓸 수가 없어. 맞아. 동시에요. 루준이는 어디 있지? 또한 산다라는 훈련 기초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킥복싱이나 프리파이팅 규칙에서는 그는 먼저 산다에 빠졌다. 그런 기법들은 어떤가요? 이 규칙에는 제한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 다리 잡기야. 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 맞아. 우리가 방금 말한 게 바로 그거야. 산다가 떨어진 건 어때? 효과적으로 이점을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희만이가 여전히 한 걸음씩 압박하는 듯하다. 이 두 선수를 살펴봅시다.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프레임입니다. 즉, 오른손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왼손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보시다시피 희만이의 전략이 옳았다. 뒷다리와 등 펀치 더 많이. 이로 인해 상대의 내부문을 더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무술은 내면과 외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내쪽 문은 손의 중간 부분, 몸의 중앙선에 더 가까워
이른바 외부문들은 어떨까요? 손 말고 다른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신체의 핵심 지점이 여기 없다. 이 안쪽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공격 범위. 네. 따라서 양쪽 내부문은 비교적 큽니다. 안쪽 문 공격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대를 더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경기장에서의 무린 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아. 이 조합 펀치로 루준이를. 알겠어. 두 팀 간 2차전이 즉시 시작되었다. 65kg 8강. 오늘 이 경기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지 또 다른 싸움이 필요하다. 한 경기 후 8강에서 우승했다. 지난 라운드에서 본 코치를 봤어요. 전체 공격 행동의 산출물입니다. 루준이는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치명성 측면에서 아니면 신만이의 움직임이 더 무자비할 수도 있다. 더 치명적이다. 희만이 클릭의 효과도 더 높습니다. 특히 뒷다리 중간 휘어진 부분이 그랬다. 좋아. 지금 루준이가 후퇴하면서 싸우고 있는 걸 보자고. 오히려 그의 상대 희만이는 입장하면서 싸웠다. 두 가지 전술은 다릅니다. 정반대의 플레이 스타일. 희만이의 빠르고 강력한 휩쓸기. 루준이가 한번 복용한 것 같아. 그것은 밀려나고 후퇴하는 방어 방식입니다. 또 한 번. 이때 또 다른 점도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루준이는 특히 신만이의 오른쪽 바깥쪽으로 가고 싶어 했다. 이동.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밧줄 모서리를 떠날 거니까. 루준이의 손팔을 보며 그는 희만이에게 발로 차여 얼굴이 빨갛고 부어 있었다. MA 전설의 이 얽힘 규칙에서 두 사람이 얽혀 있는 것이다.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우리 심판을 봐. 마오 선생님이 두 참가자를 분리시켰다. 양쪽 모두에서 그렇다. 더 이상 얽힘은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의 변화하에서 필드 위 심판도 제때 정지를 선언할 것입니다. 단순 얽힘으로 이런 공격과 방어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통제하려고. 이 시점에서는 심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좀 봐. 일련의 공격 동작을 가지고 있다. 괜찮아. 방금 봤어요. 이 파란색 플레이어는 앞손 플랫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막고 있었다. 루준이는 오른쪽이 움직이는 것을 경계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손 플랫훅을 따라잡게 됩니다. 또는 이 희만이가 이 얽힘에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얽힘 속에 한번 들어가. 저는 여전히 이 행동 자체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맞아. 루준이는 어디 있지? 그가 움직이면 우리를 봐. 두 번 행동 후 바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희만이는 이런 중거리 공격을 피하세요. 맞아. 상대를 안 알아. 이것은 플래시 펀치 기술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두 라운드 전체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준이는 분명히 시작 속도 면에서 뛰어나다. 그리고 공격 빈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효과는 분명히 희만이만큼 좋지는 않다. 그리고 전체 상황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태국어 용어로 희만이는 여전히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 단계별로 오른쪽 수평훅, 왼쪽 가운데서 스윕. 우리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루준이의 몸을 때린 소리 들릴 수 있어. 이 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각 다리의 효과가 정말 좋아요. 2라운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태국 선수들의 플레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행동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한 번의 주먹이나 한 번의 발차기입니다. 이건 뒷다리를 걷어차는 거야. 대체로 우리는 방금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방금 루준이의 손팔이라고 했잖아. 파란 선수에게 휩쓸리고 발로 차졌다. 이 무거운 다리 스윕이 팔에 닿는 걸 보세요. 그리고 그는 종아리 목뼈로 휩쓸었다. 임신이 확실해. 그렇지 않습니다. 산다 연주자들 중 일부는 발등 같은 존재입니다. 펌프 인사. 그래서 매우 해롭습니다. 이 태국 선수는 무에타이 훈련 중이야. 지금처럼 물론 펀칭백을 걷어차고 있죠. 이 야자수를 초창기에 걷어차. 이건 태국 코코넛 나무 종류예요. 사실 아주 편안해요. 우리는 항상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태국인들은 그런 나무를 걷어차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는 실제로 발을 잘 펴 샌드백을 차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재료를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두 팀 간 타이브레이커 3라운드에서 좋은 성과를 내뿜었다. 양 팀은 첫 두 경기를 모두 통과했다. 모두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다리 기술이 있습니다. 복싱에서의 공격은 어땠나요? 지금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 순간 루준이는 사실 복싱에서는 그의 훈련 기지에 따르면 말할 필요가 있다. 복싱 기술의 조합에서 히마니보다 약해서는 안 된다. 히마니는 전형적인 태국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고위 300경기가 넘는 무에타이 선수에게 그는 훈련 습관을 들였다. 한두 번 조합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원클릭 펀치,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루준이는 좀 더 유연해야 해요. 하지만 이 순간 루준이는 감이 가지 못하는 듯했다. 이 거리에서 상대와 싸우기, 히마니의 뒷다리가 중간에 휘청이하는 이 동작 때문이다. 그것이 루준이를 더욱 질투하게 만들었다. 맞아, 그가 약간 몸을 기울인 것 좀 봐. 히마니는 뒤로 휘둘러 살짝 물러나 그를 두 손으로 발로 차버렸다. 상대방을 때리고 싶을 때 바로 이 정도 다리 스위핑을 통과해야 해요. 하지만 2단계는 정말 쉽지 않다. 들어가려면 팔을 걷어차일 위험을 감수하고 손과 팔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루준이는 이 작은 무대에 적응하는데 조금 지쳐 있었다. 왜냐하면 이 중간 스윕은 계속해서 자신을 때리기 때문이다. 이 블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히마니의 왼손 강한 펀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루지는 무릎 근육과 뼈를 무릎 방어에 사용해 이를 감싸야 한다. 히마니의 킥, 그렇지 않으면 팔만 쓰는 게 번거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리에서 다리로 다치기 때문이야. 종종 일부 태국 선수들은 백킥 비교를 사용합니다. 이 무에타이 파이터들은 더 유연합니다. 상대의 팔을 발로 차서 마비시키는 경우가 많아 주먹을 잡게 해주세요. 이때 머리에 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루준이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시마니를 위해서야. 중간 킥. 우리는 이런 방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루준이는 그때 여전히 있었다. 히마니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우리는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재판, 심판은 루준이에게 경고했다. 이렇게 먼저 안아줄 수는 없어. 부정적인 포옹. 이건 들판이야. MA 레전드는 공정하고 공정한 게임입니다. 중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10대들이 본토에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금 루준이가 뭔가 하는 걸 봤어. 히마니의 뒷다리 스윕 중앙. 그 후 뒤에 있던 한 명이 물러났다. 회피하고 백킥으로 반격. 이 시점에서 루준이는 정말로 견디는데 조금 지쳐 있었다. 이 밧줄 각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많은 전투는 모바일 전투입니다. 잠시 싸운 후 도망쳤다. 잠시 싸운 후 도망쳤다. 상대방이 자신을 추구하고 싶을 때 다리 잡기야. 이 다리 잡기 낙하. 이 기술은 상대의 공격을 막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 리듬을 방해한다. 맞아. 게임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좋아. 3라운드 끝났어. 히마니는 매우 쉽게 경기를 펼쳤다. 방금 표정을 보면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분노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방금 5000m 달렸어. 500m까지 달린 것 같아.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루준이는 조금 피곤했다. 생방송 TV 앞의 관객들, 방금 이 치열한 경쟁 이후로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요? 판결 1번, 27에서 30까지, 판결 2번, 28세부터 29세까지, 판결 제3번, 27세에서 29세까지. 최종 결과, 파란색이 승리한다. 태국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흠마니,